안녕하세요. 창사빠남입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 용도, 주상복합이라는 용도 때문이 아니라 보통 이런 주거 공간들이 그냥 일반 창이 아니라 커튼홀 구조라고 해가지고 창문을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창문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콘텐츠에서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창문들은 기존의 창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창을 유지한 상태로 여건이 닿는다면 이 앞에다가 창문을 하나 이렇게 덧댄다고 하면은 걔는 이제 환기가 될 테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유리만 창문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유리 공간에다가 유리를 덧대는 공사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인 관점에서 봐도 그게 조금 우려가 되실 거예요. 이 안쪽에 유리를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공기가 안 통하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안쪽으로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새로운 이제 생겨난 공간에 습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들 다들 우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다가 자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좀 같은 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 없이 하고 이 안쪽에 습기가 발생을 하면 이 안쪽에 이렇게 막 결로가 생겼다 말았다 하면서 물자국도 생기고 이렇게 흉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그냥 별다른 대책 없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다. 나는 왜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열이나 방음 같은 거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신다는데 그건 좀 아닌 거죠. 왜냐면 창문은 말 그대로 창문인 겁니다. 예. 조망하고 채광이 안 되는 창문은 그럴 거면 여기를 그냥 벽으로 막고 말지 이 창문의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돼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공법을 설명드리지 않았고, 네,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첫 공사라고 하면 최근에 몇 달 전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유리 사이의 습기 방지 공법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요즘에는 많이 보시는 단면인데, 그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단판 유리가 들어갔었는데, 보통 복층 유리가 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죠.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건축 쪽에서 보는 창호에 들어가는 유리들은 거의 이런 두 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페어글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페어글라스인 거고 이 유리가 두 겹인데 중간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페어글라스 안에서도 그 예전에 보면은 여기에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부적합이 많이 있었었어요. 예, 이거를 공장에서 이렇게 유닛을 형성을 해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제조에 대한 품질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을 때 복층 유리를 처음 이렇게 저희가 제조를 했던 저희 나라에서 제조를 했던 그 초창기의 그 업계에서는 이 안쪽에 이렇게 그런 습기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왕 이미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건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런 구조는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는 제조상에서의 품질 관리가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의 내부 습기가 이제 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착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공장에서 이런 복층 유리를 만들 때 이 안쪽의 공기를 어떻게 제어를 해가지고
이 안쪽에서의 습기가 발생하는 것이 없이, 우리 집에 새로 유리를 앞으로 덧댔을 때 기존 유리와 새로운 유리 사이에 발생하는 그 공기층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공장에서 이런 유리를 만들었을 때 초창기 때에 여기 이렇게 하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장에서도 그러니까 시공 현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컨트롤이 되는 공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도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시공 현장에서 그게 되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공장만큼 완벽한 조건은 아닐지라도 여기에 아무런 조치 없이 이 공기층에 아무런 조치 없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떤 조치라도 해서 그 최선의 그 공법은 여기다 시공할 때 녹여내는 게 맞다. 그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층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의 공기층에 이런 감봉이라는 애가 들어갑니다. 스페이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공간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 간격, 유리하고 유리 사이의 이 공기층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이 공기층 두께만큼의 폭을 갖고 있는 스페이서가, 감봉이 이렇게 유리 사면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간격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서 안에는 스페이서 내부에다가 이제 흡습제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서 이 흡습제가 공기층에서 이제 공기를 쭉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안에 습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감봉 안에 있는 흡습제가 그 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이 안에서의 습기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복층 유리를 한 조를 갖고 가는데 복층 유리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게 감봉이에요. 이 감봉을 시공 현장에 갖고 와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위치시켜주고 요 감봉이 끝나는 부분에 이제 기존 유리가 있겠죠. 요걸 갖다가 딱 붙여내면 그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 감봉이 위치하게 되고 이 감봉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흡습제가 충진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유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 습기를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층 유리를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런 공기층을 감봉을 가지고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 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공 현장에 왜 이거를 하지 않고 이만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시공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운에 맡기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를 안 하더라도 혹시나 그냥 덧유리를 했는데 여건이 너무 좋아서 바깥쪽으로든 안쪽으로든 습기가 침투하지 않게끔 밀봉이 아주 잘 되는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습기가 있었더라도 아주 그 극소량이어서 일사에 의해서 다시 소진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내부 습기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습기가 안 생기는 현장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조치를 안 하더라도. 하지만 그건 이제 확률의 경우인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서두에 보여드린 이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 집만큼은 이런 그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이제 낮춰줘야 된다라고 다들 희망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시공 현장에 이렇게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진 않으실 건데 이런 거를
저는 아직은 다른 분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뭐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뭐 이걸 제가 특허로 걸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왜 이런 그 간단한 공법이 잘 시행이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아,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사실은 이 부분을 해내기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 실행해내기가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복층 유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뭐, 하루 종일 이런 유리만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 복층 유리를 만들어내는 중간 과정에서의 이런 감봉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코너에서 조립을 하고 흡습제를 채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공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항상 그 반복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런 창문을 시공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별도로 이렇게 감봉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공 현장에다 적용하기에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걸 뭐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과 자기네들이 인품과 이런 것들을 희생을 하느니, 네, 차라리 진짜 다른 공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저부터도 이걸 준비하는데 엄청난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흉내만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거를 조금 뭐 이제 노력을 들여서 이걸 현장에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눈에 보여주면 고객님한테 마케팅 포인트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흡습 기능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도 하기 전에 이미 떨어진 상태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나중에 이 감봉 안에 들어있는 흡습제라는 애들이 습도가 발생하면 이렇게 흡습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워낙에 이미 습기에 노출이 많이 된 상태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감봉이 뭐 이렇게 사각이 나중에 짜여질 건데, 이제 사각이 짜여지기 전에 이런 넉다운 상태로 이런 길이 방향으로 감봉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이제 밀봉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밀봉이 돼서 들어오고, 이 묶음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도 이런 끝단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2차 밀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이 밀봉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이맥스 클럽의 정품 이런 흡습제가 이 감봉 안에 이제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제 원리를 다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그 시공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리를 한 겹, 커튼홀 안에 기존 유리가 저 바깥에 있을 거고, 이 안쪽에 새로운 유리를 했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정확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 창호, 그러니까 커튼홀이 갖고 있던 유리 안에 들어있는 감봉입니다. 이거 일반 감봉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색깔이 좀 왜곡이 돼서 보이는데, 은색으로 저희 마치 무슨 알루미늄 우리 호일처럼 은빛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일반 감봉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갖고 들어온 감봉은 검은색을 띠는 단열 감봉입니다. 얘는 일반 감봉에 비해서 훨씬 더 열 전도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단열에 유리한 애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가서 이 한 겹, 두 겹이 보이실 거예요. 일반 감봉, 기존에 오리지널 유리에 있던 일반 감봉이 보이고, 중간에 단열 감봉이 하나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하냐면, 맨 앞에서 실내 측에서 보는 이 단열 감봉은, 이거는 저희가 복층 유리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새롭게 덧대는 복층 유리 안에 들어있는 그 감봉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저희 시공 공법의 핵심, 기존 유리하고
새로운 유리 사이의 공기층에 시공할 때 아까 그 쭉 갖고 들어왔던 감봉을 붙여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 이게 이미 이제 뭐 설치를 한 다음인데 뭐 기존에 복층 유리가 있고 새롭게 복층 유리를 또 갖고 왔기 때문에 유리는 따지고 보면 사중 유리가 되는 거고 공기층이 3개나 그 중간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외관을 갖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뭐 리첸시아, 여기는 아이파크, 여기는 뭐 강남에 있는 어떤 고급 오피스텔인데 뭐 이제 딱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법을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검증도 해보고 해야 되면 원래 이제 시험소 같은 데 가서 뭐 가속 내구성 테스트 뭐 이제 10년, 20년을 예상해서 보는 그런 테스트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안 되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시공 현장에서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한 거죠. 제가 10년의 세월을 진짜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부터 했던 그런 현장들에서 지금까지는 습기 발생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여전히 뭐 효율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채산성이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커튼홀을 갖고 있는, 커튼홀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현장들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유리를 꼭 덧대야만 해야 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만큼은 최소한의 이런 조치만큼은 하는 공법을 통해 가지고 해라.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중간에 어떤 감봉을 뭐 준비하고 또 시공을 할 때 그냥 유리만 딱 얹혀 놓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감봉 작업을 또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시공비도 좀 상승을 하고 재료비도 상승을 하는 면은 있지만, 이런 보통 고급 공간에서 그런 가공비 얼마, 시공비 얼마를 따져가지고 그걸 한다 만다라는 의사결정보다는 이 부분을 공법을 이해를 하셨을 때는, 상담 과정 중에 듣고 이해를 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안 하는 거지, 우리 집이라면 이런 공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보통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지 않고 어찌됐건 뭔가 유리를 덧대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유리하고 새로운 유리 사이에 발생하는 그 공기층에서 습기를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공 공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꼭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창사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